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도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한 그런 장이었는데 어떻게 잘 버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목값의 이득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닥 시장의 어떤 그런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좀 나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시초가 정도 후반으로 들어와서 반등을 했다가 큰 폭으로 후반에 재차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장 마치고 북한의 어떤 그런 포격 도발로 인해서 시간 내에서도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 자, 그리고 FOMC 회의 결과적인 측면들, 즉각적인 금리 인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결국은 조금 전일 FOMC 회의 결과가 7월 달에 의사록이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유인즉슨 찾아보면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가 있기 전에 회의록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7월 달에는 9월에 금리 인상 시기가 적절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는 논리 때문에 장 초반에는 거래소 시장 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도 어느 정도 좀 반등, 바닥을 다지는 패턴이 나왔었는데 장 후반 가면 갈수록 지수가 하락을 해서 결국은 거래소 시장도 1914포인트, 코스닥 시장도 다시 한번 650선을 테스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수가 전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안 좋고요. 결국은 19일 날 지수가 급락 나온 걸 찾아보니까 기관과 외인의 공매도가 6,200억 정도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가 많이 됐죠. 지금 보면 공매도 관련돼 가지고 시장이 급락을 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필두에 SK 하이닉스가 들 수도 있겠고요. 셀트리온도 들 수 있겠고 많은 종목들이 공매도 투기 세력에 힘입어 주가가 공매도 투기 세력에 조금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상한가 하한가 변동폭이 30% 이상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에 대한 법규 규정들은 아직까지 국회에 보류 중인 걸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투기 시장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등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 한국 시장이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결국은 손해를 보는 거는 개인만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일 같은 경우도 오늘 장 마감 후에 북한 쪽에서 좀 도발을 했었죠. 근데 내일 같은 경우도 결국은 투매를 하는 거는 개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멘토들 같은 경우는 멘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투매에 동참을 좀 안 하고 기관을 좀 사시고 장을 떠나서 좀 유심히 좀 멀리 떠나서 있는 상황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겁먹고 좀 투매 동반을 해가지고 주가의 급락 그리고 손실폭을 좀 키우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정신을 단단히 차리셔가지고 자신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코스피 지수 계속적으로 좀 말씀 좀 드렸지만 북한발 이슈가 됐건 대외적인 그런 악재가 됐건 1900포인트 심리적 지지라인 때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상황 지속적으로 좀 긴장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지수는 어제 저도 그렇고 윤동식 멘토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일단 단기적인 지지라인세 코스닥 지수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700포인트 부근까지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종목들 북한발 이슈로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벌써 이제 목요일입니다.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빠른 점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 02-3153-2612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종목별 대응 전략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바로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5411번님 유니셈 17,000원에 비중 40%. 유니셈 같은 경우는 결국은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긴 하죠. 매출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히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상황.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2분기에도 호실적 발표과 동시에 주가 좀 상승을 많이 했죠. 2분기 영업이익 23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0% 증가된다는 수치가 결국은 11일 날 났는데도 불구하고 장이 뭐 종목이 2,500원대부터 2만원대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호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변동폭 없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던지셨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을 못 따라서 움직이신 게 안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일간 굉장히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17.65% 정도 급락이 나온 상황인데 결국은 놓고 보면 이렇게 급락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인이 좀 약간은 매수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긴 한데 급락세가 머물려면 뭐 진정이 되려면 조금은 시기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7,000원 매입가인데 내일 또 장이 어렵다고 하면 같이 또 하방으로 더 밀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하방으로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시면서 매매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0618번님 코리아나 14,500원에 비중 50%가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코리아나 화장품 관련된 이슈로 주가 상승폭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죠. 최근 들어서 영업이익 증가율 화장품 관련된 종목 중에서 1위로 등극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긍정적인 모멘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최근에 이제 코스닥 지수 급락과 동시에 이 종목도 15,000원대부터 만원대 초반대까지 급락이 좀 나와주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오늘이나 이제 내일 정도 만약에 이제 뭐 북한발 이슈로 인해서 어떤 악재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와준다고 했을 때 사실 제가 생각하는 하락의 저점은 9,000원대 초반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난번 이 종목이 4월 달에 점 상한가 그리고 상한가 랠리를 할 때 그때의 어떤 갭 하락 갭에 대한 부분들 7월 24일과 7월 27일에 갭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이번 하락장에 메울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부근이 200일선 부근입니다. 200일선 9,000원대 부근까지 일단은 열어두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미 손절 타이밍 지나갔습니다. 손절 타이밍 지나갔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좀 진전될 때까지는 지속적인 홀딩 전략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3538번님 코메론 11,350원에 비중 20%. 최근에 좀 급락이 많이 나왔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2,800원 고점 대비해서 한 25%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기업이고요. 결국 매출 영업이익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도 뭐 11%, 13%, 16% 정도 나온 상황에 유보율 뭐 1,000%, 1,800% 부채비율 굉장히 작은 회사고요. 뭐 ROE 같은 경우도 9%, 10%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고점 12,800원 대비해가지고 주가 좀 10% 정도 아니 25%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인데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결국은 실적, 매출, 영업이익 증가된다. 그러면 뭐 꾸준히 뭐 주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 6,000원 대비해가지고 12,000원 정도 100% 정도 슈팅이 나왔죠. 그러면 양호한 가격 조정 받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니까 매도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일단 홀딩 전략을 추천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9,230원인데 밀려봐야 한 9,000원이 바닥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9,000원 생각하시면서 좀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은데 매일 전체적으로 장이 뭐 폭락이 나온다. 그러면 투매 동참을 할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좀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9,000원 선에서 조금 지지 라인 확인하시고 그리고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 내일은 조금 장 마무리되는 거 좀 보고 움직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도 받아보겠습니다. 예, 아시아나항공이고요. 예, 7,200원에 30% 가지고 계신 고객님인데 잠시만요. 아시아나항공 최근 들어가요 조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급락을 많이 했죠. 7,200원에 30%인데 현재가 5,040원이고요. 결국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 안 나오죠. 메르스 관련된 이슈로 인해가지고 매출 안 나오는 상황에 주가 하방으로 밀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아시아나항공이랑 대한항공 같은 운송업종 많이 말씀드렸는데 뭐 조금 매매를 좀 잘 못하셨네요. 6,500원 매매가 맥점 딱 잡아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홀딩하신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바닥 확인하는 걸 일단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 확인하는 것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 12월에 슈팅이 나왔을 때 주가가 5,000원대였죠. 예, 5,000원대였는데, 아니, 4,500원대였네요. 4,500원대였는데, 4,500원을 저점을 뒤주고 강한 슈팅이 나왔는데, 이번에 조금 그거에 맞춰갖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유가가 62불일 때 40불 간다 계속 말씀드렸죠. 방송에서, 언론에서, 뉴스에서
뭐 70불, 80불, 90불, 뭐 과거 1년 전에 150불 다시 간다 말씀 뭐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그런 뉴스에 결국은 현혹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수급과 재고 뭐 이런 거 체크해 가시면서 보면 유가의 가격은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미국도 뭐 원유 재고량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 채권을 좀 발행을 했죠.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뭐 한 5년 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유가의 하방성 더 강하게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가의 하방성을 왜 운송업을 얘기하면서 생뚱맞게 얘기하냐 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운송업종 같은 경우는 엔화 그리고 유가 그리고 뭐 산업 이 세 개 묶어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유가가 하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종목 같은 경우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하시면서 바닥 4,500원 오면 좀 물 타셔가지고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현재가 지금 5,400원입니다. 5,400원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주가 10% 정도 밀려갖고 4,500원 터치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7,200원에 가지고 30% 가지고 계시니까 한 20% 정도 과감하게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좀 전화를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파라다이스 24,800원에 18%거든요. 24,800원에 18%요. 18% 정도요? 예, 예. 최근 들어가지고 이 종목 좀 많이 빠졌네요. 결국은 누차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예. 그 3월 달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이 22,000원대, 21,000원대, 2만원대 이 라인이었죠. 예. 그 라인 딛고 60% 이상 상승해서 32,750원. 그러니까 결국은 10월에 인천 쪽, 그리고 워커힐 쪽 관련된, 그리고 제주 쪽 관련된 증설과 관련된 이슈를 묶어갖고 주가가 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최근에 또 뭐 문제가 됐었죠. 중국 공안한테 GKL이랑 파라다이스 직원들이 뭐 VIP 고객 유치하다 걸렸다. 그리고 감금 중이다. 뭐 그런 이슈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화장품 고 PBR, 고 PER 종목들에 대한 하락 같이 묶여갖고 빠지고 있는데, 예.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결국은 제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VIP 대상으로 상대를 해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많이 증가되는 회사는 아니에요. 일반 관광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파라다이스 매출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카지노 내 드럼률이랑 홀드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중국인 내방객들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22,200원이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단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매수하신 단가가 24,800원인데 예. 내일 장이 막 폭락한다. 예. 뭐 예를 들어 이 종목도 뭐 코스닥이 막 5% 이상 폭락하고 10% 이상 폭락한다. 그러면 이 종목도 한 10% 정도 빠지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비중이 18%인데 12% 더 사셔가지고 과감하게 베팅하세요. 아. 네. 과감하게 베팅하셔가지고 11월까지만 딱 가지고 갈게요. 11월. 11월 달까지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결국은 카지노 내 매출 증가되면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운영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 바카라 테이블 수가 3개였는데 6개로 늘어났어요. 아, 그러면 예. 관광객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매출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될 때까지는 한 분기 그리고 많게는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공사가 가을에 끝난다고 하면 뭐 11월, 12월 이때 되면 공사 끝났고 매출 눈에 잡힐 것이라라는 뉴스 보도,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이 좀 차곡차곡 나올 거예요. 예. 그렇다 보면 주가 다시 한번 3만 원 위에까지 리슈팅 가능하니까 내일 투매 나온다 그러고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예. 걱정된다 그러면 내일 반절 그리고 월요일 날 반절 담는 정답도 굉장히 좋거든요. 아. 그러니까 토매에 동참하지 마시고 금요일 날 걱정되신다고 하면 반절, 월요일 날 반절 매수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신 다음에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아. 예, 안 그래도 전문가님한테 저번에 후성을 한번 상담 받았거든요. 네, 어떤 종목이요? 그러니까 후성. 아, 후성이요, 후성. 후성. 네. 그래가지고 조금 빠지긴 빠져도 걱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 처음에 막 3,500원, 3,600원까지 빠질 때는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 전문가님 10%, 한 20%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10%는 추가 매수를 했는데 아이고 3,500원까지 떨어지니까 막 걱정이 막 돼요. 그래도 신문가님이 호성이 참 좋은 종목이니까 꼭 갖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그냥 갖고 있었거든요. 한 10% 추가 매수해가지고. 후성 같은 기업도요. 보니까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후성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사합니다. 예, 결국은 매출 영업이익 나온 거 보셨죠? 2분기 실적 나온 거. 예. 그러니까 실적 나오는 기업들은 빠져봐야 덜 빠져요. 그러니까 시장 폭락 나와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최근 고점 4,400원 대비해서 10%도 안 빠진 상황이잖아요. 예, 그 종목 걱정 안 하고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것도 꼭 잘 챙기시고요. 제가 예. 말씀드린 대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매매하신 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한 5% 추가를 더 할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저, 메디포스트요. 메디포스트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네, 108,500원에 20%요. 108,500원에 네, 20%요. 언제 매수하신 가격이시죠? 매수한 지는 좀 한참 됐어요. 한 달 정도 되셨다고요? 네. 그러면은 한 매도 달 더 됐어요. 타이밍, 매도를 한번 수익 구간에 한번 진입을 하셨던 종목이시죠? 네네, 못 팔았어요. 아, 근데 매도를 잘 못 하셨나 봐요. 예, 예. 어떤 점이 많이 궁금하세요? 아니,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요. 저희가 네. 이게 제가 16만 얼마까지 올라갔는데 회사에서 근무하느라고 제가 이걸 못했거든요. 예, 예. 그랬는데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예. 계속 뭐 오늘은 8만 얼마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해서 전화를 한번 드려봤죠. 네, 일단은 내일 정도에서도 이제 북한의 뭐 포격 도발로 인해서 주가의 하락폭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요. 네. 일단은 투매에 동참하지는 마시고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일단 오늘 투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그동안 꾸준히 매도했던 기관들이 정말 오랜만에 매수에 들어왔어요. 그만큼 지금 바닥권의 심리적인 자체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고점 대비 50%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과거에 이제 학습 효과의 패턴들을 보면 그 정도의 측면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이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거의 17만 원 가까이 급등을 했다가 8만 원대까지 반토막 가까이 하락을 하니까 더 이상 급락을 하지 않고 여기서 멈춰주는 현상이 좀 나아졌잖아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6% 정도 급락했다가 1% 정도로 양봉 캔들 만든 모습.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1% 정도로 기타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비해서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그런 이유. 결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들. 영업이익이 이 종목이 지금 사상 최대치가 나왔어요. 역대 사상 최대치가 나오면서 주된 그런 판매 제품, 카티스템에 대한 판매율이 지속적으로 점진적인 증가 추세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좀 매도 타이밍을 조금 놓치셔갖고 조금은 아쉬운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지금 구간에서 일단 매도하지 마시고, 하락을 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오히려 추가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해서 지금, 그렇군요. 예, 해서 일단 내일 하락폭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내일 한번 하락폭 확인해 봐서 저점 지지적인 부분들, 한 8만원대 정도 지지가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다음 주 초반 정도에 연락 주셔갖고 추가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그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빠져 계세요? 부산중공업을 18,000이 깨지면은 다시 전화해달라 해서 전화 드렸거든요.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31,000원에 20%입니다. 3만. 지금도 신용이 많이 들어있나요? 네? 지금도 신용이 많이 들어있나요? 잠깐만요, 좀 볼게요. 그때 신용이 많이 들었고 공매도가 많이 때렸다 하던데. 전체적으로 그때라도 신용, 팔아 치울 낀데 괜히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요, 5월 대비해서 신용이 5월에 뭐 40만 주 정도 됐는데 지금 계속 증가되는 패턴이 보이고 있고요. 뭐 7월, 8월 17일까지 보면 75만 주 정도, 50% 정도 더 신용 잔고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개인이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차장고 같은 경우도 뭐 500만 주였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838만 주까지 가파르게 증가되는 패턴 보이고 있고요. 공매도 수량도 뭐 하루에 10만 주, 7만 주 뭐 이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19일 같은 경우는 30% 정도가 공매도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 외의 건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할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10% 선이니까 10%는 과한 부분은 아니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주가 하방으로 계속 밀리고 있는데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조금 안 좋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연결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당기순이익이 순이익이라 할 수 없죠. 적자니까 947억 정도 적자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결국은 5일선이 20일선을 계속 맞으면서 두드려 맞으면서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패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뭐 죄송한 말씀인데 거짓말은 못하니까 조금 더 밀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닥을 한 16,000원 정도 돼야지만 뭐 형성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자회사죠. 자회사 박캡이 조만간 IPO를 합니다. 그 IPO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기술적 반등은 나오는 게 뭐 기술적 반등 주가 상승의 요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데 8월 달에 이제 박캡 쪽에서 IPO를 뭐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제 타이밍이 얼마 안 남았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내일 만약에 장 급락 나오면 동반적으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인 이 종목 바닥 라인은 앞에 16으로 시작하는 게 바닥 라인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죄송한 말씀인데 하방으로 조금 더 열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박캡 IPO 신청해가지고 8월 말에 뭐 뉴스 뜨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뭐 분할 매수해서 조금 더 물 타셔가지고 빠져나오신 전략을 취해야 될지 아니면 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물량만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될지 그때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누리텔레콤요. 누리텔레콤이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6,500원에 30%요. 6,500원에? 네. 30%요? 네네. 매수가가 아주 좋으세요. 작년에 매수했어요. 작년에 매수하신 종목이셨어요? 네네. 장기 투자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아주 그 매수 타이밍이 적절하게 잘 잡으셨는데, 매도 타이밍을 한번 놓치셨어요, 그죠? 네네. 네. 제가 계속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주가의 상승폭이 좀 나올 때 윗꼬리가 나오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얼마만큼 터져주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의 최고점적인 부분들 일단은 어느 폭나마 예측을 조금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감안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누리텔레콤 지난 작년 정도부터 이제 실적 증가세가 조금씩 나왔던 그런 종목이었죠. 일단은 실적을 좀 보시면은 일단 6월 달에 발표한 어떤 그런 실적적인 부분들 9억 정도 그리고 9월 달에 30억 정도 영업이익이 이번에 발표한 그런 영업이익이 96억 정도로 굉장히 큰 증가세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폭도 역시나 동반 상승했던 나왔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자, 이 종목이 일단은 15,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지금 저항에 맞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에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최근에 이제 흐름들 자체만 놓고 보면, 전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9,500원대가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수익 구간이잖아요. 네. 수익 구간이신 상황에서 일단은 내일 정도에 이 종목이 갭 하락 출발 한다라고 했을 때 1,200원대, 그러니까 10,000원대가 이탈되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0,000원대가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 다시 한번 전저점, 그러니까 9,600원대까지 하락이 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폭 일단은 지키자라는 차원에서 일단은 가격 상관없이 내일 상승이 좀 나와주거나 적은 하락폭이 좀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정리하셨다가 이 종목 조금 더 중기적으로 가져가 보시겠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은 일단은 9,000원대에서 한번 다시 재매수 전략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혹시 또 확 빠지면 일단 내일 만약에 갭 하락 출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네네.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좀 아까우실지언정 일단은 수익 챙기시는 전략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하방으로 좀 많이 열려있는 상황이니까 그 밴드 조금 더 지켜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한국항공우주요. 네,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96,000원. 네, 비중 어떻게 되시죠? 96,000원. 20%. 20%요? 네. 한국항공우주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좀 많이 코멘트를 해드렸는데 조금 매도를 못 하셨네요. 네. 제가 뭐 고점 10만 4천원 잡아드렸는데 10만 6,500원까지 갔다가 주가 하방으로 쭉 밀리고 있는 패턴 보이고 있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업 좋다. 매출 꾸준히 증가되고 단기순이익 꾸준히 증가되고 ROE 같은 경우도 증가되고 R&D 연구도 많이 하는 회사다. 장기적으로 좋다. 장기적으로 우상향이라고 얘기하면서 KCC 차트를 한번 띄워드렸어요. KCC 차트를. KCC 차트가 과거에 쭉 가다가 매출이 증가되는데 매년 증가해요. 걔네들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급락 나왔었거든요. 그거와 일맥상통하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10만 원대 맞고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많으니까 10만 원대 매도했다가 8만 원, 9만 원 오면 재매수하셔라. 재매수하시면 물량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20%, 30%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주를 갖고 있으면 보유 수량이 120주, 130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매매를 조금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예. 결론 말씀드리면요. 내일 장 급락 나와가지고 이 종목 8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비중 10%만 더 매수하세요. 그게 가장 현명한 판단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지금 고점 매출 2분기에도 서프라이즈 나왔죠. 근데 고점 대비해서 이 종목 밀린다 하더라도 하방으로 밀려봐야 78,000원, 79,000원 이 선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회 오면 매수하시고 기회 안 온다? 그러면 보유 물량만 가져가시는 전략 취하겠습니다. 네. 이번 실적은 어떻습니까, 이게? 잠시만요. 실적 좀 찾아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나왔었죠? 저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우량하다고 나왔었는데, 예. 잠깐만요. 이거 실적 공시 들어가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2분기 호실적에 주가 연속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71억,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62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7%, 133% 증가된 수치예요. 네. 그러니까 실적 매출 무조건 증가해요. 얘네들은. 증가하는데 주가 조정 없이 가냐, 조정하고 가냐 이 관점인데 조정 왔을 때는 강력하게 조금 물러서 있다가 조정 왔을 때는 그 낮은 가격에 다시 사면 되는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장 밀릴 때 이 종목 같이 밀린다. 그러면 8만 원 미만 선에서는 비중 10%만 더 추가 매수하세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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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종목 바이오 스마트가 되겠습니다. 11,000원에 비중 30%는 종목이 되겠고요. 자, 바이오 스마트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죠. 고점이 지금 2만 원대, 2만 원대부터 지금 7,000원까지 급락이 나와주었으니까 거의 3분의 1 토막 나왔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이 바이오 스마트 최근에 실적적인 부분들 2014년도 9월 달부터 9월에 어느 정도 적자 전환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2014년도 하반기부터 조금씩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증가 추세, 영업이익 증가 추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일단은 지금 11,000원대십니다. 11,000원대. 근데 중요한 것은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재료가 있는 종목이냐 없는 종목이냐에 따라서 반등 구간의 폭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연히 매도할 구간은 아닙니다. 매도할 구간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적에는 되돌림 파동 단기적으로는 급락 후에 한 9,000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내일 이 종목이 만약에 급락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5,000원대 후반대까지는 열어주신 전략이 일단은 마음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라인 구간에서는 하방 경직성적인 부분들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자,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주째 지금 음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8주째 지금 음봉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를 마감을 해서 다음 주 정도에는 하락의 클라이막스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보유 관점, 일단은 시장 진전될 때까지는 계속적인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홈캐스트요.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8,360원이고요. 10%요. 현재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좀 나름 선방을 했네요. 1% 정도 하락해서 7,350원에 장을 마감했는데,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질병관리본부에서 황우석 박사의 1번 배아줄기 세포에 대해서 좀 거부를 했었죠. 거부를 한 상황이었었는데 대법원에서 승소를 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질병관리본부의 배아줄기 세포 1번을 등록 신청했다는 뉴스와 함께 주가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 이상 급등을 했다가 종가상 1%의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예. 제가 줄기세포 얘기를 하면서 홈캐스트 말고 딴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파미셀이요? 예, 기억나시죠? 그때 이 종목 상담했을 때가 3,500원이었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계좌에 5% 갖고 있으면 2, 3년 가져간다. 이렇게 결론을 드렸는데 주가 지금 7,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5,000원을 밀려가지고 5,4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이 이렇게 큰 등락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홈캐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 쪽이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을 판매를 하려면 임상 4상까지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동물 안정성, 효능 이거 다 입증하고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 쪽에서 어떤 법률을 개정 중에 있냐면 임상 1상만 통과를 하면 줄기세포 관련된 약들을 판매를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줄기세포 관련된 치료대 매출이 증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이게 실제 매출로 잡히려면 제가 2, 3년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실제 매출로 잡히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예. 근데 당장 이 종목을 사셔가지고 수익을 내겠다 단기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기에는 종목 선정은 틀린 것 같고요. 2, 3년 가져가시겠다 생각을 하시면 종목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 나와가지고 하락폭 대비해서는 좀 양호하게 끝났죠.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이 종목 항상 121선을 맞추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작년 중순에도 그랬고 올해 중순에도 120선 터치하면 강하게 상승인데 밀린다 한들 120선 그러니까 6,000원 미만까지는 밀릴 가능성 없으니까요. 안정적으로 조금씩 매수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지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종목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제 생각에는 이 종목 급락 나온다고 하면 투매에 동반하지 마시고 그냥 없는 종목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포트에서 없는 종목이다 생각하시고 묶어 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장기로 보고. 네, 그렇게 좀 매매해 주시는 게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한 투자가 될 것 같아요. 네, 파미셀도 마찬가지죠. 네, 같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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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 한국콜마 문의 좀 하려고요. 네, 여보세요? 예. 예, 한국콜마 문의 좀 하려고요. TV 소리 좀 줄여주실래요? 수화기로 좀 들어주시고요. 매수가구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네, 여보세요? 매수가구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네, 103,000원에 80%요. 103,000원에 80%요? 예. 어떤 게 많이 궁금하세요? 예, 그냥 전망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전망에 대해서요? 네. 일단은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로서 지속적인 일단, 중국발 이슈로 상승이 좀 나왔던 그런 종목이 되겠죠? 북경 콜마에 대한 어떤 그런 성장성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적인 실적 증가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 급락이 나와주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0.3%로 0.3% 정도 어느 정도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일단은 내일 이 종목이 하락한다라고 해서 일단은 던지지 마시고 마지노선을 일단 설정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노선을 좀 설정해 드린 이유가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이 종목 지금 손실폭이 지금 많이 크지는 않으신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은 83,000원 구간 있죠? 네.
네. 83,000원 구간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은 홀딩 가점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네네. 중요한 것은 기관이 꾸준하게 좀 매입을 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매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네네. 경우에 88,000주 정도, 오늘 이제 다시 한번 기관이 22,000주 가까이 매수에 좀 들어온 상황인데, 자, 일단은 화장품 관련주들 지금 너무 많이 급락했습니다. 삼성 LNS도 마찬가지,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조금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은 삼성 LNS나 기타 화장품 관련주들 너무 많이 급락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되돌림 파동은 반드시 나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0월달 중국의 준추절까지는 일단은 홀딩하신 전략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지만은 이 종목 단기적인 성향으로 좀 보신다고 했을 때는 밴드 83,000원 구간 반드시 좀 지켜주시면서 매매하시는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반등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도 일단은 61선 부근이 되겠죠. 10만 원대 초반대까지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근 라인에서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갖고 향후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아모텍이고요. 네, 매입 단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예, 매입 단가는 18,600원에 20%예요. 18,600원의 비중 20%요? 네, 20%인데 오늘 아침에 원래 40%였었는데 오늘 아침에 20%를 잘랐어요. 더 많이 빠질 것 같아서. 뭐 자르신 거예요? 수익 실현하신 거예요? 과거에? 아니요, 잘랐죠. 결국은 뭐 전자결제 시스템 뭐 호재에 맡아가지고 주가가 20일 날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거기 아모텍 방송에서 많이 추천했고, 네. 성장성이 있어 보여서 그냥 매수를 했는데 박스권 하나 지키지 못하고 어저께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이 있어서 어제를 못 잘랐는데 네. 아무리 봐도 더 많이 빠질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좀 잘랐어요, 절반을. 예, 잘하셨고요. 네. 결국은 아모텍은 무선 충전기와 전자결제 수요에 힘입어 주가 움직이는 상황이고요. 오늘 결국은 삼성페이 관련된 뭐 출시를 했죠. 삼성페이를 20일 날. 근데 뭐 힘을 좀 못 받고 말씀하신 대로 전형적인 박스권 라인인 15,000원을 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주가 하방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매입 단가가 18,600원이면 박스권 상단에 좀 매수하신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급락이 안 나왔다고 하면 기업 자체 점차적으로 부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니까 장기 이평선들 우상향하는 패턴 보이고 있으니까 좋았는데 조금 장이 원망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내일 급락이 나온다고 하면 같이 이 종목도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방으로 뭐 밀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밀려고 한 12,000원까지 장중에 터치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번에 북한에서 미사일 또 쐈잖아요. 뭐 포탄 2발 또 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시청자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내일 큰 변동성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뭐 천안함 사태 터지고 이럴 때 주가 변동폭 컸지만 결국은 2, 3일 만에 V자 반등 강하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장이 안 빠지면 땡큐인 거고, 장이 빠진다 하더라도 너무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전 솔직히. 아니, 제가 이제 20%는 잘랐는데 20%를 이 시점에서 자르기가 너무 좀 저걸 해서 이거 그냥 한 1년 정도 그냥 들고 가버릴까 하는데, 한 1년 정도 들고 가면은 매수가까지는 뭐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겠냐면, 네. 분기 실적이 얼마가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아모텍 실적이 좋다고 제가 들었는데. 실적은 좋은데 스마트폰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다 힘을 못 쓰고 있죠. 네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도 얘기가 길어지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판매할 때 한 대 남는 돈이 15만 8천 원이에요. 핸드폰 한 대 팔 때마다 남는 돈이. 네.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11원이고요. 뭐 지포 기준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대 팔 때 남는 돈이 29,800원이에요. 네. 그럼 영업이익률이 점차 과거에 32%, 30%대 지금 12%, 뭐 IM 부분은 12%, 15%가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이 돈 못 풀면 결국은 부품 애들 쪼우잖아요. 그럼 부품주들의 영업이익률이 점차적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애플 주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그러니까 애플이 숏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삼성도 숏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하셔야지 뭐 당장 1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1분기, 2분기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를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지, 뭐 1년 후에 주가 방향성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박스권 이번에 하단 이탈해가지고 만약 내일 급락 나와가지고 12,000원까지 빠진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보령 매량수인데. 예.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3,000원에 20%요. 33,000원에 20%요? 네. 어떤 부분이 많이 궁금하세요? 오늘 너무 갑자기 많이 빠져갖고요. 예. 그 실적하고 뭐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라 싶었어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많이 하락이 좀 나와주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네.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죠? 예, 당연히 빠졌어. 거의 지금 2주 만에 50%가 빠졌죠? 네. 근데 이제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고점에 있던 그런 종목들은 거의 다 40%, 30% 가까이 빠진 것 같아요. 예. 뭐 이 종목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일단은 지금 어차피 손절 구간은 놓치신 것 같잖아요, 그죠? 예. 지금 손절 구간 놓치셨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손실을 줄이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매수가까지 지금 노려보시는 전략은 조금은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이 보령 메디아스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바닥에 클라이막스, 거의 바닥에 끝자락까지 왔어요, 지금. 제가 봤던 여러 종목, 그동안에 이제 공부를 했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마치고 공부를 했던 여러 종목들이 거의 바닥에 끝자리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 아까 윤동신 멘토님이 좀 말씀해 주셨지만은, 내일 코스닥이 급락이 나온다고 한들, 내일이 어느 정도 바닥일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보령 매대항수도 마찬가지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최하단 16,000원대까지 일단 열어두세요. 일단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5% 가까이 급락이 나왔거든요. 예. 19,450원 정도, 5% 정도 가까이 급락이 나왔지만은 일단은 마음 편하게 그냥 죽여라 생각하시고, 15,000원까지 일단 16,000원대까지 열어두시고, 계속적으로 일단은 홀딩 하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하시는 그런 포인트를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비중이 지금 20%이잖아요. 네.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잘 빠져나오냐가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주 초반 정도 있죠? 네. 다음 주 초반 정도에 다시 한번 반드시 연락 주셔갖고 이 종목 평균 단가 낮추시는 전략으로 한번 추가 매수 타이밍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코롱. 네, 매입 단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예, 9만원에 20%입니다. 설마 오늘 사신 건 아니시죠? 아니요. 예. 또 많이 올라갔는데 못 팔아가지고. 네. 또 빠져가지고. 네. 걱정이 돼가지고. 결국은 섬유업을 하는 회사인데, 뭐, 최근 들어가지고는 뭐, 바이오 쪽, 그리고 뭐 자동차, 아우디 공식 딜러로, 단독 딜러로 인정했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 좋은 얘기가 하나 있네요. 코롱 최대 주주 친인척 이상희 씨 32,617주 장내 매도 8월 12일 날 뉴스 떴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예. 아모레퍼시픽 최대 주주 친인척 관계 주식 매도 언제 했죠? 기억나시나요, 혹시? 잘 모르겠는데요. 42만 원에서요, 42만 원에. 그러니까 4월, 5월에 주가 45만 원 찍고 하방으로 밀렸을 때 42만 원에 주가 매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그 사람들이 잘 알겠죠. 네, 사장이 제일 잘 알겠죠. 예. 근데 사장이 주가를 판다. 뭐 그러면 안 좋은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주가를 한 15%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고롱이랑 효성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주가 뭐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정고점 쌍봉을 만들 때는 항상 전화를 주셔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쇼박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쌍봉 만들 때 제가 정고점 못 뚫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맞고 떨어지잖아요.
예. 동양 같은 경우는 전거 좀 뚫는다 할 때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멘토들이 훨씬 더 잘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쌍봉 만들 때는 무조건적인 전화가 필요하니까 뭐 돈 드는 거 아니까 연락을 꼭 한번 주시고요.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쌍봉 맞고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뚫으면 좋은데 지금으로 보기에는 제 지표로는 이 종목 쌍봉 맞고 떨어질 가능성 높고요. 밀린다고 하면 이 종목은 75,000원까지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 높으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9만 원 터치 한번 했었나요? 9만 300원까지. 장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 뭐 나름 선방을 좀 많이 했습니다. 내일 만약에 반등 나와가지고 9만 원 선 터치한다고 하면요. 뭐 비중 10%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요. 나머지 10% 정도만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매매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엔텔스인데요. 예. 예, 오늘 고점에서 오전에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아가지고.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1,150원이 좀 높게 사가지고. 제가 몇 번, 저번에 다른 데 상담을 했는데 21,000원만 안 깨지면 갖고 있으라 그랬는데 오늘 막판에 확 밀려가지고요. 예. 제가 이 예. 엔텔스를 한 2번 정도 종목 상담을 해드린 기억이 있어요. 네네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23,600원이 이 종목의 최고가입니다. 아, 그 네. 이상은 오버슈팅이다 계속 말씀드리면서 거래량 계속 체크하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네. 지금 오늘 사신 건가요? 아니요. 옛날에 물려있었던 건데 좀 추매해가지고 단가를 낮춘 거거든요. 추매하신 거세요? 예, 근데 제가 이제 TV는 아니고 다른 데 몇 번 상담을 했는데 예. 좋다고 계속 갖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정고점 돌파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기관에서 계속 사시는 것 같고 그렇던데 갑자기 오늘 밀려버려가지고. 일단 오늘 기관에서 좀 매수는 들어왔죠? 네네. 지금 매수는 좀 들어왔는데 네. 지금 차트의 모습 자체가 피레침이라고 있죠. 피레침이라고 네네네. 들어보셨나요? 네네. 위에서 꽂는 차트예요. 피레침이 세른봉 네. 차트입니다. 세른봉 차트. 네. 지금 최고가에서 지금 세른봉 차트가 나왔어요. 네. 지금 근데 21선에 딱 걸쳐놨거든요. 네네. 근데 중요한 것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었지만은 21선에 걸쳐놨다는 얘기는 조금 뭔가가 의미심장하는 어떤 그런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뭐 시간에서 좀 보게 되더라도 한 2% 정도는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기관들이 좀 매수가 들어왔어요. 연기금에서. 네.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종목 일단은 고점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예, 예. 좀 맞는 것 같으니까는 지금 21,150원인데 지금 오랫동안 보유하셨잖아요. 네네. 또 오랫동안 또 보유하시면 좀 아깝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예, 일단은 내일 하락폭은 일단은 맞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예, 18,000원대까지 일단 열어두세요. 네. 18,000원대까지 일단 열어두셨다가 네.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네.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 것 같지만은 네네. 욕심을 조금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매수가 지금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다가 매수가 또 한번 다시 한번 놓치시면 또 한번 롱런의 관점으로 보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네네. 부분들 리스크를 줄이고자 2만 원대 부근에서는 일단은 비중 축소하신 전략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대응 좀 해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에는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11,650원의 비중 30%. 뭐 주가와 연계시켜 움직이는 상황이죠. 뭐 거래소 시장이 올라가면 주가 더블 올라가고 인버스 같은 경우는 하락하면 같이 뭐 수익 나는 구도인데 11,650원에 사셨다고 하는데 현재가 9,050원이고요. 뭐 계속적으로 9,000원대, 9,900원대를 지지를 못하고 10% 이상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일봉, 주봉 전체적으로 다 안 좋습니다. 예전에는 ETF 같은 뭐 코덱스 레버지를 좀 매매를 많이 안 했었죠. 뭐 삼성전자가 주가에 커플링이 한 90% 이상 됐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커플링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뭐 코덱스 레버지를 매수하신 건 잘하신 것 같은데 지수가 만약에 내일 급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뭐 급락이 나온 후에 급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들어가시는 전략도 뭐 추가 매수해서 들어가시는 전략도 좋은데 이렇게 급락하는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은 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다음부터 저는 추천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이쁜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코덱스 인버스
주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굉장히 이쁘게 전고 좀 뚫고 우상향하는 패턴 보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쁘게 바닥 형성하고 전고 좀 뚫고 가는 차트를 사셔야지 일단 지수 상방으로 간다고 생각해서 레버리지를 사시기에는 조금 타이밍도 그렇고 11,650원이면 사신 지 너무 오래되셨으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인데 투매 같이 동반하실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제 생각은 뭐 지수 반등 나온 때까지는 좀 기다리신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투매 동반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물량만 홀딩하시는 전략을 뭐 결론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그나마 저희가 일단 예측해드린 대로 장 초반 정도에는 하락은 좀 나오지 않았지만은 막판에 또 밀렸던 그런 모습들. 자, 아직까지는 긴장을 늦출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저희도 여러분들과 함께 긴장하고 있다라는 점, 항시 저희 투캅스는 여러분들의 종목 지켜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점 또한 참고하시면서 자, 유럽 증시는 하락 출발했다가 조금 낙폭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북한의 포격 도발로 인해서 투매 동참하지 마시고 투에 동참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내일장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